자, 8번 문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건데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개념입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것을 수직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재분배가 아니라 수직적 재분배라고 말합니다. 집단 내에서, 집단 안에서 위험 발생에 따른 재분배, 이것은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죠. 위험 발생이 안 된 집단이 위험 발생이 된 집단을 도와주는 이것을 수평적 재분배라 합니다. 수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근로세대가 노령세대에게,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주는 것을 세대 내 재분배를 하지 않고 세대 간 재분배라고 말합니다. 자, 됐고요. 세대 간 재분배, 공적 연금 재정 조달 방식 중에 적립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재분배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대 내 재분배는 두 가지가 있죠.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세대 내 재분배는 5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8번은 소득 재분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개념을 잡는데 참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에는 사회보험의 제도와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제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가입하나요? 네.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강제 가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국민의 질병 보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동일하나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보험료를 경감,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보험료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틀렸죠? 이 부분. 자, 산정 방식이 동일하며 라고 했는데, 자, 봐보세요. 산정 방식이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기준이 보수 월액을 따지든지 또는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 월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보험료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보수를 받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해서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들입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들이에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하며 이게 틀렸습니다. 자,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은 대개 이제 해외로 나가서 국외로 나가서 이제 파견 근무 나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50%만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시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3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번, 5번 봅니다. 자, 4번 건강보험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방식입니다. 과오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잘못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주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건강보험제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적용이 제한되는 거 하고요. 급여가 중지되는 거랑은 다릅니다. 급여 제한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잠깐 정지하는 건데 급여 정지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의 밑줄, 고의 중대한 과실의 밑줄, 고의 중대한 과실의 밑줄.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중지가 아니라 제한되는 겁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제한입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제한됩니다. 국외에서 외국에 나가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이건 제한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급여 중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업무상,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서 가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산재, 이럴 때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받게 되거나 받고 있으니까요. 자, 제한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건 제한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급여 정지라고도 합니다. 급여의 정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에는 수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의 특징을 반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 비용 지불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1번 문제 별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그 다음에 상대가치 점수체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액 계약제, 총액을 계약해서 그 계약한 금액을 주는 것이 총액 계약제입니다. 총액 계약제는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두제입니다. 병원에 등록된 사람 수대로 주는 건데요. 자, 이것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답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의료비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환자 1인당 진료일수 1일당 아니면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서 보상해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질병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군별, 그 다음에 단어 아시죠? 포괄수가제라고 하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자, 이것을 DRG 지불제도라고 합니다. Diagnosis Related Group, DRG 지불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까요?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은 이거 비싸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의료비가 상승되는 거예요. 의료비가 상승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이 수가제는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저렴한 지불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약의 사용이라든지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부적합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은 3번 포괄수가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포괄수가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갑니다.